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육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전남과 광주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시장과 교육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104개 기초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광주는 5개 자치구청장과 25개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육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목포와 신안에서는 단체장 선거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에 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시윤 무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출마를 포기하고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싸움이 아닌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된 리더십이라며 강성휘 후보가 그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고길호, 최재순 신안군수 예비후보도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에 대한 단일화에 합류하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새 후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직 신안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직위나 이익에 대한 약속 없이 정책 단일화에 합의했다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 의원이 무안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영덕 후보는 14일 오후 전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정직한 행정과 국민 중심 행정으로 무안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18년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미투 공작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며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무안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신의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 무안을 희망의 미래로 이끌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측이 불법 선거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 후보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과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자격 박탈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성현 후보 선대본부는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정책 대결 대신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명창환 예비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놓고 벌어진 후보 간 공방이 정당 갈등으로 확산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대변인이 여수 지역 후보자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 자료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민주당 측 공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게시한 것인데 전체 맥락을 배제한 채 특정 부분만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광주 통합 과정에서 남학 주청사 유지와 서남권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통합청사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광주와 전남, 동부를 탄력적으로 쓰는 방안이 거론됐고 여러 청사를 순환근무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부족해 결국 행정기능은 광주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학도청 기능이 약화되면 서남권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통합청사는 반드시 남학 중심으로 유지돼야 하고 무한반도 통합 논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1년에 5조 원, 4년에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당장 통합특별시와 교육청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지원이 불확실하고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문제도 목포권 설립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동서 간의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기시설 관리소홀로 불이 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축사위로 새까만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를 빼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뜯어보지만 연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불로 돼지 500마리가 연기를 들이마셨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담양에서도 축사 화재가 발생해 축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축사를 둘러보며 배전반 내부를 점검하고 축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첫째, 열화상 카메라로 이상 발열을 점검하고 둘째, 트래킹 화재 예방을 위해 배전반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며 셋째,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119 소화 패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211건. 해마다 평균 4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연평균 재산 피해는 약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 화재 원인을 보면 정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원인 미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전기 설비 단자나 전선을 부식시키고 퇴비가 자연 발화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축사는 대부분 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산불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축사 주변에서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먼지 청소 등 꼼꼼한 전기 안전 관리와 함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축사 동마다 꼭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축사는 한 번 불이 나면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소방당국은 노후 전선을 즉시 교체하고 외부에 노출된 전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13일 밤 9시 50분쯤 장흥군 안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꺼졌고 당시 집안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새롭게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은 섬 박람회 주 부행사장 관람 편의시설 조성과 주행사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행사장 시설 보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달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사업에 착수해 박람회 개막 전인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철강금속 인공지능 전환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투입해 철강 금속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품질 예측과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과 재직자 교육도 함께 추진해 광양만권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축전에는 22개 시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1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게이트볼과 궁도, 파크골프와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을 운영합니다. 해외 관광객 5천여 명을 태운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가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는 올해 여수항에 입항한 선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중국과 미주권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등과 함께 환영 공연을 준비한 데 이어 선사 측에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홍보하며 지속적인 여수항 기항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5월 21일 목포에서 전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를 알리는 감독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학생과 교육 관계자 등이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를 그린 영화 란 12.3을 단체 관람한다는 소식을 접한 이명세 감독이 직접 전남교육청에 제안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영화에 담긴 시대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란 12.3 단체 관람은 5월 21일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 5개 권역의 주요 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진도군이 2년 연속 2,400억 원 이상의 물김 위판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특히 올해의 경우 물김 12만 2,866톤을 생산해 2,474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했으며 김 가공 분야에서도 약 1,900억 원의 생산액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군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부표 보급과 활성 처리제 지원 등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가 경영 안정과 고품질 김 생산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완도의 대표 관광지인 청산도와 보길도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체류형 걷기 관광 프로그램 섬섬 걸을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다음 달부터 청산도 슬로길 걷기와 명사심리 해양치유 프로그램, 보길도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섬섬 걸을래는 전라남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걷기와 숙박,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 지방선거 공천자 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강진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서 5.18 정신을 재차 거론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호남에 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해 4년간 모두 20조 원의 통합지원금을 확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낸 전남-광주 통합 역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금까지 방치된 새만금에 9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며 전북도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의 발행 부수를 늘리고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신문을 배포한 지역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모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과 선거 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의 일면에 게재하고 평소 배부하지 않던 상가 등에 모두 4번에 걸쳐 5천여 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이듬해까지 월 평균 2회 약 13,000부가 발행됐던 반면 문제가 된 신문은 22,000여 부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00여 차례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고를 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공공채용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13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에서 3개월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판시한 가운데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3,500만 원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또는 동료 몫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남 경제의 한 축으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단에 위기감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한때 연매출 100조 원을 웃돌며 국내 대표 제조업 거점으로 꼽히던 여수 국가산단. 하지만 나프타 가격 상승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산단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수시장 후보들의 해법도 현장 중심 대책으로 좁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는 선구제, 후 전환이라는 단계적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석유 저장기지 유치를 통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형 모듈 원전 유치로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저장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단기적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지역 상권이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산업 다각화를 내세웠습니다. 범용 제품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을 핵심 카드로 꺼냈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여수시를 신재생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무소속 김창주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된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밀 화학산단을 조성해 또 다른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율촌 2산단을 정밀학 산단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있는 국가 산단을 더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원영규 후보는 여수 자원에 맞는 새로운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나서야 지역 경제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그 지구에 들어온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 그리고 주민 수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유치나 신규 산단 조성 등은 환경단체와의 사회적 합의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유권자들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행정 운영의 기반이 될 통합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기존 자치법규 824건을 분석해 512건의 통합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고 유사, 중복 법규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에는 예산 회계와 지방세, 민원 처리 등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조례와 규칙이 포함됐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지역별 차이가 있는 제도는 당분간 기존 규정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입니다. 양 시도는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자치법규 체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